저는 solving a parallel line capacitated large sizing and scheduling problem with sequence dependent setup time cost and prevented maintained by a rolling horizon method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세스는 PCB 어셈블리 프로세스입니다. PCB는 Printed Circuit Board라고 저항이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제품들을 연결시켜주는 구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초록색 판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CB 어셈블리 하는 프로세스의 그 세팅 과정이 왼쪽 사진과 같은데 여기서 매거진에서는 컴포넌트가 저장이 되고 저장된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피더스로 이동이 된 후에 이 헤더라는 것이 노즐이라는 부분을 사용해서 이 컴포넌트를 PCB로 조립을 해주는 과정으로 이 PCB 어셈블리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PCB 어셈블리 프로세스에서 특별한 제약 조건으로 보면은 컴포더 피더의 용량, 그 다음 컴포더와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에 연결되는 그 노즐, 이 사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 노즐와의 적합성, 노즐과 헤드와의 적합성, 그 다음 헤드 자체의 용량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PCB 어셈블리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플렉시블 플로우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신 라인이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의 머신 라인이 정해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작업들,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멀티플 플렉시블 플로우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 라인 내에 들어가 있는 머신의 경우에는 서로 속도가 다른 머신으로 패러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다른 작업이 이제 우선순위 선정을 할 수 없다는 프리엠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고 시퀀스 디펜던트 셋업 타임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PCB 어셈블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납기 준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토털 타디 타임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RHSB PCB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크게 잡 스케줄링 부분이랑 프로덕션 라인 밸런싱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부분에서는 롤링 호리전 스케줄링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롤링 호리전 스케줄링이 뭐냐면 다이나믹 스케줄링에서 페리오딕 스케줄링을 얘기합니다. 다이나믹 스케줄링은 뭔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작업이 도착을 하거나 듀데이트가 갑자기 변경이 되거나 기계의 상태가 변하는 등 스케줄링 도중에 이런 스토캐스틱한 그런 동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스케줄링을 다이나믹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재조정을 해주는 스케줄링을 이벤트 드라이븐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둔 상태에서 재조정을 할 경우에는 페리오딕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리오딕 스케줄링에 해당되는 예시로 롤링 호리전 스케줄링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라인 밸런싱은 각각의 그 기계가 들어있을 그 라인에 너무 많은 작업 부하가 균형 있게 분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각각의 머신 내에 있는 기계들도 부하가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기계는 플로우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라인 내에서 기계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각각의 라인마다 들어가 있는 기계의 수라던가 유형, 그다음 PCB 작업 가능한 속도, 피지빌리티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라인에 할당된 PCB의 경우에는 해당 라인의 모든 기계를 순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다음 기계에 대한 가정입니다. 컴포넌트 피더에는 오직 컴포넌트 테이프 릴스만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컴포넌트 피더 부분에 저장되는 컴포넌트가 릴스 형태로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트레이라던가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오로지 릴스의 방식으로만 저장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컴포넌트 피더의 용량이 단순히 슬롯의 개수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즐 유형의 헤드 간의 피지빌리티 관계가 존재하고 헤드에 장착할 수 있는 최대 노즐의 개수는 노즐 유형과 무관하고 컴포넌트 유형과 노즐 유형 간의 피지빌리티가 존재하며 컴포넌트 배치 속도는 기계마다는 다르지만 기계별로는 일정한 상수값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가정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는 컴포넌트 피더에 컴포넌트 릴스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헤드에서
노즐을 교체할 때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정사항이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머신들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기계의 작업량을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이 이 서브 문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인덱스 디시전 베리어블 인풋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포뮬레이션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목적 함수는 시스템 전체의 총 타디니스, T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하고 이 T라는 것은 각각의 PCB 작업의 타디니스의 합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J에 대한, 머신 라인 L의 작업 J를 할당할 때의 피지빌리티 제약 조건입니다. 여기 all 0, O, V, 이거 각각이 릴리즈, 셋업 타임, 플레이스먼트 타임을 의미하는데 초기 릴리즈, 초기 셋업 타임, 초기 플레이스먼트 값은 0으로 설정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TLM0K 값은 라인 L에 속해 있는 머신 M에 K의 부품이 할당이 있으면 1, 되어 있지 않으면 0으로 주는 이진 변수인데 그 값이 0으로 할당된 것을 보아서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더에 컴포넌트가 미리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PLLJT는 스케줄 T 시점에 라인 L의 J가 할당되어 있으면 1,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0이란 이진 변수를 나타내는데 이걸 통해서 제약 조건 4는 같은 작업 J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만 할당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5는 같은 시간에 여러 작업이 같은 라인에 진행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 스위칭 타임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QLMJTK는 라인 L에 있는 머신 M의 작업 J의 조립을 위해서 부품 K의 삽입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합은 작업 J가 필요로 하는 부품 K 개수에서 작업 J의 생산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곱한 것으로 제약 조건을 적을 수가 있고 이걸 의미하는 것은 PCB를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이 모든 해당 기계에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7번 제약 조건은 부품이 사용되는 스케줄에서 해당 부품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나타내고 8번은 기계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의 최대 개수인 CLM이 이제 기계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의 개수가 피더의 최대 용량인 CLM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다음 현재 해당 조건 XLMTK 값이 라인 L에 있는 머신 M에서 스케줄 T 시점에 컴포넌트 K의 교체 여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TLMTK 변수가 라인 L의 머신 M이 T 시점에 K 부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현재 스케줄 T에서는 필요한데 T-1인 시점에서는 필요 없을 경우에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10번 제약 조건은 부품을 제거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11번 제약 조건은 ALMT의 값이 이제 스케줄 T 시점에 기계 M이 돼야 할 전체 부품 수를 의미를 하는데 아까 전에 XLMTK가 각각의 K 부품에 대한 그 교체 여부를 말하는 거였기 때문에 교체 여부들의 합을 전체 스케줄 T에서 기계 M이 교체해야 할 부품의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즐 수압입니다. 노즐의 교체도 앞서 말씀드렸던 컴포넌트 교체랑 거의 유사합니다. 각 기계에서 일단 GLMTIH는 라인 L에 있는 머신에서 스케줄링 T 시점에 슬롯 H의 노즐 I가 장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진 변수인데 그래서 각 기계들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그 여부가 있는 노즐의 개수가 BLM 값으로 제한이 됨을 나타냅니다. 다음 13번 제약 조건은 한 슬롯에 여러 개의 노즐을 장착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14번 제약 조건은 특정 컴포넌트를 조립하려면 반드시 그 부품을 다룰 수 있는 노즐이 해당 기기에 장착이 돼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15, 16, 17번은 앞선 컴포넌트 제약 조건과 비슷하게 T 시점에는 필요하지만 T-1 시점에는
이제 없었던 노즐이 새로 장착될 경우에는 HLMTIH 값이 1이 해당되게끔 만들어주는 제약 조건이고, 17번에 HLMTIH 그 여부에 해당되는 것들의 합이 전체 스케줄에서 총 노즐의 교체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셋업 타임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을 봤을 때 이 기계 설정 시간, 셋업 타임은 기본적인 셋업 타임에다가 컴포넌트 교체 시간, 그리고 노즐 교체 시간을 더한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 라인의 설정 시간은 라인 내 모든 기계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에 대한 제약 조건은, 어, 기계별로 WLMT의 경우에는 기계별로 컴포넌트의 배치 시간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 전체 라인의 작업 시간은 가장 오래 걸린 작업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제약 조건이 21번 제약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피니싱 타임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24번 제약 조건을 봤을 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스케줄링 T 시점에서의 완료 시점은 릴리즈 타임이랑 셋업 타임, 플레이스먼트 타임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작업 J의 전체 작업 J의 전체 피니시 타임은 이 작업 J가 여러 스케줄링 시간에 분배돼서 작업 J가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늦게 종료가 되어진 작업 J의 완료 시간을 작업 J 전체의 완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라인에서의 컴플리싱 타임은 해당 라인에서의 피니싱 타임은 그 라인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작업 J의 최종 완료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휴리스틱 솔루션 메소드입니다. 이 휴리스틱 방식에 먼저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으로는 머신 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그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이제 어떤 머신 라인에 할당이 될 건지, 그리고 작업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머신 라인이 이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니까 앞으로 사용 가능해질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기존 작업뿐만 아니라 신규 작업 세트에 관한 것도 아이덴티티랑 릴리즈 타임, 두 데이트를 이제 인풋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웃풋으로 업데이트 된 생산 계획으로는 각 작업의 머신 할당, 스타트 타임, 피니시 타임, 그 다음에 타디 타임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휴리스틱 방식입니다. 휴리스틱 방식의 일단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넣어줄 작업 중에서 대형 작업을 서브 작업으로 나누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대형 작업의 기준이란 이제 평균적으로 이 작업의 부품 수보다, 평균 부품의 수보다 더 큰 경우에 대형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형 작업을 두 개의 절반 크기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머신 라인에 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런 작업들을 듀 데이트에 따라서 정렬을 해주고, 정렬된 작업 목록에서 이제 선택해서 처리할 일부 작업을 선택해서 처리할 작업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로 이제 듀 데이트가 지나가 버린 작업을 선택하지 않고 작업의 개수를 제한할 수 또는 작업의 개수로서 이러한 선택할 때에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작업을 이전 생산 계획에 삽입을 한 후에, 어, 삽입을 하는데, 일단 각 그룹에 서로 다른 라인에 할당이 될 거고,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은 병합되지 않도록 수정이 되어야 되고, 피더나 노즈의 용량 제약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룹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어, 동일한 머신 라인 기계들 간의 컴포넌트 배치를 이동시켜서 버틀넥 머신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제 작업을 스케줄링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을 스케줄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 early deadline first, 그 마감 시간이 이른 순서대로 작업을 정렬한 후에 릴리즈 타임을 준수해서 순차적 스케줄링하는 방식. 그 EDF2는 EDF1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작업 I랑 작업 I 플러스 1 사이에 타임 슬롯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슬롯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 J를 찾아서
슬라 사이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탈디 타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EDF1과 EDF2 중에서 토탈 타드미스가 더 작은 스케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케줄이 끝난 다음에 그 작업 부하 밸런싱을 맞춰주기 위해서 각 라인별로 총 지연 시간을 계산한 후에 지연이 큰 순서대로 라인을 일단 정렬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 그 총 지연 시간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대 지연 시간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그 지연 라인 목록에서 첫 번째 라인에서 이동 가능한 직업을 찾고, 근데 그 이동 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지 않거나 이제 feasible constraint에 모순되지 않는 작업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렇게 선택된 작업들을 이제 이동 가능 작업 목록으로 형성을 하고, 그 이동 가능 작업 목록을 지연 시간이 긴 작업 또는 우선 작업, 그러니까 또는 긴급도가 높은 순으로 이제 정렬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 가능 작업 목록에서 정렬된 순서대로 이제 각각의 그 가능한 라인으로 이동했을 때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휴리스틱 솔루션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프랙티컬 테스트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테스트 인스턴스는 실제 PCB 조립 공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스몰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알고리즘 동작을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고, 빅 인스턴스는 롤링 호리즌 타입을 고려한 테스트로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테스트 환경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준 제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포뮬레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스몰 랜덤 인스턴스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일단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것은 MJK, 민S, 맥스X, 맥설, 민콤, 맥스 카운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M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의 최대 머신 개수, J는 작업의 개수, K는 이제 그 부품의 개수, 그다음에 min X, XX는 배치 사이즈의 최소 개수, 맥스 R은 릴리스 타임의 최대 릴리스 타임, 민 컴프트는 그 작업에서의 그 부품의 최소 숫자를 이야기하고, 맥스 카운트는 그 작업의 그 해당 컴포넌트가 몇 개 필요한지 그 최대 개수를 말하는 것, 맥스 카운트 최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랜덤하게 작가 컴포넌트에 대한 매트릭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라인의 개수는 2, 그다음에 머신당 개수, 라인에서의 머신의 개수는 4로 일단 설정을 하고, 작업 개수는 앞서 이제 정의 내렸던 변수 민j, maxj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 그다음 컴포넌트의 개수는 민k, maxk 범위 내에서 무작위의 선택, 작업별 배치 사이즈는 minx, maxx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 작업별 릴리스 타임은 미널, 맥설, 작업별 사용될 컴포넌트 개수는 민컵에서 전체 컴포넌트 개수 사이에서 범위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데드라인은 작업의 최악의 예상 처리 시간에서 이제 1번에서 6번 문제는 1.6, 7번에서 12번 문제는 1.8, 13번에서 18번 문제는 2.4를 곱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티저 밑에 적혀 있는 값은 이제 인티저 프로그래밍에서 생성될 이제 정수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이 수식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문에 기재되어 있진 않고, 그냥 이 인티저의 개수가 정수의 변수가 이 정도로 생성된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P 듀레이션은 이제 그루비를 이용해서 인티저 프로그래밍 모델을 실행했을 때의 시간, 그다음 갭은 그루비에서 IP 모델을 돌렸을 때 그 최저값과 이제 하한값 사이의 갭을 의미를 하고, IP는 IP는 그루비를 사용했을 때 IP 모델의 총 타딘수 합, RHSP, PCB의 경우에는
휴리스틱 방법을 사용했을 때 총 타드니스 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갭이 0이 나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인티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적해를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작은 단위의 예시인 경우에 이제 모델을 잘 진행할 수 있지만 이 IP 듀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최적해를 구해낼 수 없었다라는 IP의 한계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과 인티저 프로그램 모델을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 15분 문제에 대한 그래프인데 각각의 라인에 할당되어져 있는 작업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토탈 타드니스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이 IP 모델인 경우는 앞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를 총 세 가지로 최적화 문제를 분류시켜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휴리스틱은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의 조합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케이스에 대해서 RHSB, PACB를 적용시킨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사항은 PCB가 총 102개, 서로 다른 컴포넌트 타입이 포함되어져 있는 PCB가 총 102개, 그리고 서로 다른 노즐 타입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28개의 서로 다른 노즐 타입을 이용해서 배치를 하고 아래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컴포넌트 인클루전 매트릭스를 작성한 후 인클루전 트리를 형성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지금 일단 인클루전 매트릭스를 살펴보았을 때 1과 가까운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서로 묶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컴파운드 B order 1에 해당되는 배치가 motherboard B, 그 다음에 컴파운드 B order 3에 해당되는 배치가 motherboard B.V3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배치에 대해서 인클루전 매트릭스에서 이제 인클루전 값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에 그려져 있는 값으로 매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과 가까운 큰 값을 이루고 있는 것끼리 일단 인클루전 트리를 형성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렇게 만들어진 인클루전 트리에서 생산 라인의 개수에 일치하게끔 그룹화를 진행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산 라인이 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는 그룹을 총 3개로 그룹화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진행시킨 것을 각각의 라인에 할당을 하고 이제 스케줄링 앞서 말씀드렸던 EDF1과 EDF2의 방법으로 스케줄링을 진행합니다. E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순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EDF2 경우에는 작업 작업 I 플러스 사이에 이제 랏이 생기게 되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넣어주는 작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J 값이 지금 현재 H 앞으로 타임 슬랍 부분에 앞으로 당겨져서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앞서 그 휴리스틱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각각의 라인에 대한 작업 부하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EDF의 값이 라인 1에 지금 작업이 많이 할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 스케줄에서는 이런 이제 라인별로 적절하게 작업 부하를 분배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준 결과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케이스 RHSB PCB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건 스몰 케이스고 이제 라지 케이스 RHSB PC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100개로 그리고 생산 라인 5개로 확장을 했다는 정보 외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뭐 데이터를 더 활용했다는 정보 없이 그냥 이 그래프를 통해서 라지 케이스에서도 뭐 잘 휴리스틱 메소드가 작동을 하구나라는 정도로만 논문에는 이제 기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다이나믹한 케이스를 어떻게 RHSB가 이제 해결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래프인데, 이제 아직 왼쪽 그래프인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작업이 되기 전에 해당되는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추가적인 작업이 더해진 후에 스케줄링을 다시 한 형태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하면서 이제
2를 보시면은 아예 라인 3로 이동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이나믹한 케이스를 다시 스케줄링 했을 때 이제 이 라인 3에 해당되는 라인 3 보시면 아이들 타임이 굉장히 큰데, 이 ID2 자체를 라인 3에 넣음으로써 아이들 타임을 줄여주는 방식 등 다이나믹한 케이스를 이렇게 RHSP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일단 PCB 어세블리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알고리즘, RHSB PCB를 제안하고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 결과로 스트롱리, 작업 부하가 많은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생산성을 향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앞으로 이 논문의 개선 계획으로는 이제 자원 제약을 고려한 리소스 컨스트렌트 라인 밸런싱 단계의 개편을 해야 되고, 하드니스뿐만 아니라 맥스팬 최소화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논문의 장점은 일단 실시간 산업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제약 조건을 이제 고려를 했다. 해서 포괄적인 문제로 정의를 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 예시를 들어서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IP 모델과 그 해당 휴리스틱 모델을 작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비교를 했는데, 큰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른 성능 차이를 비교를 하거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업 배치에 대한 논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단순히 그냥 두 데이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작업 순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생산 라인 간 부하 균형에 비해서 이 머신 자체의 부하 최적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